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광견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견병이라 하면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개처럼 혹은 좀비처럼 변하는 병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틀린 말은 아니죠. 광견병은 적어도 4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광견병의 정확한 정의는 광견병 바이러스 혹은 그리스 신화 속 광기 여신인 리사의 이름을 따서 광견병 리사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죠. 치사의 99.99%인 무서운 병입니다. 아직 인류가 치료제를 못 찾은 몇 안 되는 병이기도 하고요. 광견병은 동물과 사람이 서로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며 여전히 세계에서는 광견병으로 해마다 6만 명이 사망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동물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고 사람의 경우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6건이 발생했지만 2005년 이후에는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광견병으로 인한 사망자 95%는 아시아, 특히 중국, 태국과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죠. 흔히들 광견병은 개한테 물리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물거나 핥히었을 때 상처에 감염된 동물의 침과 같은 타액에 노출된 경우에 감염될 수 있죠. 이름이 광견병이라 개한테서만 옮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광견병 바이러스는 개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 고양이, 너구리, 여우, 박쥐, 소 등 모든 포유동물을 숙주로 합니다. 야생동물, 특히 야생의 너구리나 개, 고양이는 쉽게 공격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죠. 그런데 사실 전세계 광견병 사례 중 99%는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부터의 감염입니다. 백신을 맞은 동물이라면 상관없지만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애완동물은 귀엽다고 무턱대고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하죠. 한국은 의무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지만요. 광견병 바이러스에 동물이 감염되면 광견병이고 사람이 감염되면 물이 무서워하는 증상 때문에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광견병 바이러스의 목표는 중추신경계의 장악이죠. 사람의 경우 잠복기가 20일에서 90일로 개인차가 매우 큰데 상처 부위가 머리에 가까울수록 상처가 많고 깊을수록 적절한 조치가 지연될수록 잠복기는 짧고 발병 확률은 높아집니다. 일단 발병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죠. 발병 증상은 크게 광폭형과 마비형으로 구분됩니다. 사람의 경우 광폭형 80%, 마비형 2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죠. 광폭형은 발열, 두통, 식욕저하, 구토, 상처 부위의 통증 등의 초기 증상 이후 물을 삼킬 때 동반되는 통증에 대한 공포와 근육마비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거나 입을 다물지 못해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쉽게 흥분하거나 괴이한 행동을 하게 되며 근육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비형은 광폭형과 같은 이상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근육 약화, 감각 상실, 마비 등으로 인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개가 광견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1, 2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후 광폭형, 마비형으로 증상이 나눠지거나 두 가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고 어두운 곳에 숨으려고 하죠. 동공이 확장되고 침을 흘리거나 눈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3에서 7일 지속되고 대부분 1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되죠. 만일 회복되더라도 몸속에 광견병 바이러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광견병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감염, 회피, 이동, 복제, 반복이라는 고작 5개의 유전자, 즉 명령어로 인간의 면역 체계를 완벽하게 회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침투한 광견병 바이러스는 미세소관의 특수한 수송 시스템을 탈취하고 증식을 위해 세포액으로 향하죠. 우리 몸속에는 면역 체계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가진 인터페론이 존재합니다. 인터페론은 세포 속에 숨어든 바이러스를 찾거나 감염된 세포에게 자멸 명령을 내리죠. 광견병 바이러스는 인터페론 생산을 막아버리고 세포를 죽이지도 않기 때문에 세포가 죽으면 경보가 울리는 감시망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보통 몸속에 침투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최강 항바이러스인 킬러 T세포를 이기지 못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는 T세포를 제압하고 신경세포의 면역세포 자멸 명령권까지 강탈해버리죠. 광견병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장악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99.99% 사망에 이릅니다. 정말 끔찍한 바이러스죠. 그럼 감염되면 무조건 죽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무조건 죽는다면 전염도 생각보다 쉬운 병이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겠죠. 어쩌면 좀비가 도래한 세상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광견병이 발병된 후에는 사실상 치료법이 없지만 백신을 맞으면 발병을 99.99% 막을 수 있죠. 인간은 물론 동물의 몸은 백신 접종으로 광견병 바이러스의 패턴을 미리 학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도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응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죠. 만일 미리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광견병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매우 느려서 감염 후 접종에도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 백신은 최초의 예방 백신인 천연두 백신의 뒤를 이은 2세대 백신이죠. 광견병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끔찍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광견병 백신 개발에 기여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텔의 기일 9월 28일은 2007년부터 세계 광견병의 날로
지정되어 있죠. 광견병의 날이 지정된 2007년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이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도 확 늘어나 이제는 6집 건너 1집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죠.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 등록을 해야 지원 백신을 맞을 수 있고 1년에 2번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에 실시되죠. 광견병 감염 사례의 99%가 반려동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접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를 만지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우리는 광견병에 노출된 것일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야생동물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안전한데 야생동물에게도 광견병 백신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미끼약을 야생동물이 사는 곳에 뿌려둡니다. 혹시나 뿌려둔 미끼약이 신기하다고 해도 만지시면 안됩니다. 사람 냄새가 나면 야생동물이 안 먹을 수 있고 접촉 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되니 치료제를 개발 안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꽤 많은 인구가 여전히 광견병으로 죽어가고 있죠. 실제로 미러키 프로토콜이라는 치료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광견병 환자가 백신 투여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에 쓰는 치료법이죠. 뭐야, 그럼 이때까지 치료제나 치료법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나? 그건 아닙니다. 사실 말이 좋아 치료법이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미러키 프로토콜은 박지형 광견병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성공률도 엄청나게 낮죠.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지역에서는 광견병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 미러키 프로토콜을 사용한 결과 생존자는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도 완치가 아닌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했죠. 보통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체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박쥐에게 감염된 광견병의 경우 애초에 일반 광견병에 비해 생존율이 높음에도 미러키 프로토콜 치료법의 생존율은 10% 미만이죠. 치료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미러키 프로토콜 치료법을 중단해버렸죠. 치료법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건 치료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이때까지 한 명에게만 시행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게 희망이기는 하지만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너무 낮죠. 우리는 21세기 한국에 살기 때문에 광견병을 접하지 못하지만 꽤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광견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은 땅도 좁고 의료체계도 선진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도 광견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광견병 백신을 맞출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맞출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한국은 광견병이 사실상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발병하고 있는 국가들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북한 때문이죠. 북한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국으로 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야생동물이 넘어올 수 있죠. 예방은 100% 가능하지만 발병하면 99% 사망에 이르는 광견병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